여러분도 그런 날 있지 않나요? 별것 아닌 일이 마음에 오래 걸리는 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얘들한테 먼저 전화해볼까? 생각은 드는데 괜히 방해되면 어쩌나 싶어 그냥 다시 화면을 덮어버리는 날 말입니다. 집 안은 조용하고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가만히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어서겠죠. 첫 번째 이야기 바쁘다는 말 뒤에 숨은 마음. 정희 씨 64. 지난 30년 동안 하던 작은 가게를 그만둔 지 반년이 지나면서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집안일의 반복이고 남편은 말수가 적어 둘이 있으면 TV 소리만 방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희 씨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건 아들한테서 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짧아졌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이따 전화할게요. 엄마, 회의 들어가야 돼.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정희 씨는 전화를 거는 손가락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손바닥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어릴 때는 바깥에만 나가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던 그 작은 손,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바닥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작은 돌처럼 굴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주말에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커다란 운동화가 보이자 정희 씨는 괜히 설거지를 하는 척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반가운 티를 내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죠. 저녁을 먹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요. 그 말은 조심스럽고 기대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음 상했는지 살피는 것 같기도 했죠. 정희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실토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은 너한테 연락하면 괜히 불편해할까 싶어서 그랬지. 그러자 아들은 한숨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한 숨을 내쉬더니 뜨거운 국을 후 불며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듣는 게 부담이 아니라 듣고 나면 더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감정을 곱씹을 시간이 없어 자꾸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 씨 마음 한쪽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이 변한 게 아니라 아들의 시간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짓. 그 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느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여전히 내 아이구나.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서운함을 느끼지만 또 가장 짧은 한마디로 가장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숙자 씨 올해 69.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5년째입니다. 이제는 집안의 발걸음 소리조차 자기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딸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직장에 다니고 섭섭할 법도 한데 숙자 씨는 늘 말했습니다. 얘가 바쁘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습관처럼 입에 붙은 말일 뿐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 손을 꼭 잡은 부부나 장바구니를 함께 든 모녀를 보면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딸과 주고받았던 사소한 일상의 대화들이 문득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평범한 토요일 오후, 딸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에 금세 식은 빵 하나 들고 엄마,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렀어. 당황스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숙자 씨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숙자 씨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은 오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작은 소리들이 방 안을 채웠죠. 찻잔 내려놓는 소리,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딸이 빵을 씹는 조용한 리듬.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집안이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차를 반쯤 마시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 엄마가 많이 생각나. 자주 오고 싶은데 오면 또 마음이 복잡해질까봐. 그게 겁나서 자꾸 미뤘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숙자 씨 마음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래, 엄마도 별일 없어. 그냥 내 얼굴 한번 보면 그걸로 됐지 뭐. 그 말 한마디에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얇은 막이 부드럽게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숙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를 그리워했구나.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온기라는 게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철수 씨의 오래된 구두. 철수 씨 올해 69. 퇴직 후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현관 쪽을 바라본다. 예전에 출근할 때마다 단정히 닦아두던 검은색 구두 한 켤레가 며칠 전부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수십 번 갈아 신었지만 이 구두만큼은 아들이 취업 선물로 사준 것이라 왠지 쉽게 버리지 못했다. 아들과 함께 살던 시절엔 현관에서 서로의 바쁜 발걸음이 부딪히며 하루가 시작되곤 했다. 철수 씨는 아들이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더 크게 기침을 하거나 조심해서 다녀와라 하며 말끝을 붙이곤 했다. 하지만 아들은 늘 바빠서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게 서운하면서도 이해하려 했었다. 지금은 아들도 결혼에 분가했고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 그런데 며칠 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그쪽 동네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를게. 철수 씨는 보고 싶어서 온다가 아니라 볼 일이 있어서 온다는 말에 괜히 마음이 쓱 식어버렸다. 그래도 반갑지 않은 건 아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이 같은 아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아들은 이전보다 조금 야윈 얼굴로 들어섰다. 철수 씨는 괜히 서두르며 커피를 내주고 방도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아들을 살폈다. 아들은 커피 한 모금 마시더니 현관 옆에 놓인 검은 구두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빠, 이거 아직도 신어. 응, 내가 준 거잖아. 근데 좀 낡았네. 말끝이 조심스러웠다. 철수 씨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구두가 낡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며 조심스레 꺼낸 그 목소리가 오랜만이라서 괜히 울컥했다. 뭐 이제 신을 일도 별로 없고. 아빠, 다음에 같이 나가서 새 거 사자. 내가 사줄게. 그 말에 철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아빠, 요즘 좀 마음이 복잡해서요. 그래서 연락도 뜸했고, 근데 오면 아빠가 싫어할까 봐 괜히 망설였어요. 망설였다는 말이 마치 오래된 구두 속 먼지를 털어내듯 철수 씨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다. 왜 내가 너를 싫어해? 바쁜데도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 안에 그동안 서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담겨 있는 듯했다. 잠시 후 아들이 집을 나설 때 철수 씨는 현관에 놓인 낡은 구두를 조심스레 들어 말했다. 이건 이제 버려야겠다. 집에 두면 내 생각이 자꾸 나서. 그냥 가지고 있어. 그게 더 좋지 않아? 그래. 그럼 좀 더 닦아둬야겠다. 아들은 살짝 웃었다. 예전엔 보기 힘들었던 어른스러운 웃음이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철수 씨는 구두를 천천히 닦았다. 가죽의 빛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닦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다. 구두 끝에서 반짝이는 작은 광택이 마치 아들이 남기고 간 마음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철수 씨는 오랜만에 휴대폰 화면을 켰다. 아들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밥이나 같이 먹자. 그 문자를 보내면서 그는 알았다. 구두의 낡음보다 관계의 거리는 더 쉽게 닳는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반질반질하게 닦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어지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단단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다를 뿐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다른 자리에서 다른 속도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멀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연락 하나, 가벼운 방문 한 번으로도 관계는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를 생각하며 잠시 미소 짓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내일의 하루를 조용히 감싸주기를 바랍니다.